인구수 1억 6천만 명으로 전세계 인구수 8위에 올라있는 방글라데시. 차고 넘치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쭉 6%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장세에 비해 인프라는 아직 열악한 수준입니다. 세계 경제포럼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전세계 138개국 중에서 105위인데 직접 가보면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물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도시 인구의 32%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매일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도 이 모양인데 농촌은 안 봐도 뻔합니다. 농촌은 인구의 단 1%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이라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 평균 수명이 60세밖에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방글라데시는 수도인 다카에서도 나라 양간지에만 한 개의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동네는 그냥 다 강이고 하천이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농촌은 더 개판입니다. 오죽하면 2019년 방글라데시 강에는 항생제 일종인 메트로니다졸이 안전기준의 300배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2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파글라, 다슈칸트, 우토라, 밀프, 라이보 등 우선 다카 지역에 5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는 5개 프로젝트를 따져보고 치타공을 포함해 방글라데시 전역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미래가 걸린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대한민국의 도화 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했던 도화의 이수진 상무는 방글라데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상하수 사업을 할 때 좀 체계가 좀 잡혀 있다. 특히 이제 다카와사라는 조직에도 이제 전문성격이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의사결정에서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다카 상하수청의 하야싱 디렉터는 현재로서는 영미권, 중국, 일본을 통틀어 한국 컨설턴트사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느껴진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중국, 인도에 비해 우수한 기술력,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단가로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 신실크로드니 뭐니 하면서 방글라데시에 퍼붓는 돈이 어마어마한데도 중국 엔지니어들은 일을 못하니까 일 잘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도 같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1945년 전국 83개 도시에 200만 인구가 상수도를 이용하던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으로 수도 인프라가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전후에는 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60년대 외국의 원조 자금을 바탕으로 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61년에는 수도법을 제정하면서 상수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960년 17%의 불과했던 수도 보급률은 1990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하수도는 80년대에도 8.3% 보급률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등한시됐습니다. 그러다 90년대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과 함께 환경 오염이 부각되면서 급속도로 하수도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2000년에 73%였던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 90%에 도달하면서 전국 어디에나 상하수도가 완벽한 나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고도의 기술을 갖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방글라데시 물산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졌던 유럽과 비교했을 때 직접 경험해본 것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수진 상무는 이런 경험이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수도 측면만 본다 그러면은 유럽사나 이런 데 비해서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근 20-30년 사이에 하수처리장, 정수장, 상수도, 상하수도 관련된 것이 1년에는 수백 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발주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경험을 많이 이제 축적을 했었거든요. 2020년 방글라데시의 1인당 GDP는 1968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해보자면 1인당 GDP가 1992달러였던 82년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시 우리는 88 올림픽을 준비하고 프로야구가 출범했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지금 방글라데시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감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참 상수도 깔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도하는 2015년에 다카 상하수도청과
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카 지역의 우타라, 미르푸르 하수도 시설 설계를 시작합니다. 도안은 2개의 하수도 시설로 지역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500만 명에 대한 하수 위생 처리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변 하천의 수질도 개선하고 물을 통한 전염병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도안은 다카의 파글라 하수도 사업과 레이어바자 하수도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도 진행했습니다. 파글라 하수도 사업으로 다카 남부 지역에 520만 명, 레이어바자 사업으로 230만 명이 사용하는 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도안은 수질 개선, 전염병 예방 등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엔지니어들에게 방글라데시는 피하고 싶은 최악의 나라입니다. 더운 날씨에 갑갑한 인프라, 심지어 시원한 맥주 한 잔도 간단히 할 수 없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일했던 김택수 도하 엔지니어링 이사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빡빡하게 굴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업무 보니까 마스터플랜을 따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안일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관로 설계를 하면서 좀 변경사항이 좀 필요했는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협의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어려웠고, 하지만 이런 모든 불편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잠재력을 믿고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방글라데시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하가 다카에서 하수도 사업을 통해 책임지는 방글라데시 인구는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인구에게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깨끗한 물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인프라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빛을 발하기를 기원합니다.